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치소녀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 텐데요. 지난해 8월 2일 최상병 사건 기록이 경찰에서 회수된 뒤 밀실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이 하나둘씩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일이 밝혀졌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난 날은 바로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회수한 이틀 뒤인 8월 4일이었습니다. 매우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방부 검찰단과 회의를 가졌다는 점에서 많은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 단장이 이 회의에 참석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김동혁 단장은 박정훈 대령을 수사하면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인물입니다. 대통령실 국방 관계자와 국방부 검찰단장이 비밀회의를 가졌다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더 큰 음모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회의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최상병 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대책을 논의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수사 방향이 지시되었거나 외압이 가해졌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김동혁 단장이 박정훈 대령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만난 것은 수사 외압 의혹으로 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과 논의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김동혁 검찰단장이 8월 4일 임기훈 비서관을 만나고 8월 6일에는 6분 10초 동안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대통령실의 외압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과 여론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국민들은 군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며 특검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의원이 특검 수용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상설특검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정치권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 검찰은 부인 김혜경 여사를 기소하며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김혜경 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10만 4천 원의 음식값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 절차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김혜경 여사 측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태도와 표정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신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차례 휴정 뒤 김 씨 측의 의견을 수용하여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의 이해 제기가 있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은 여전히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의 대응과 검찰의 이중잣대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최재형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당일 다시 돌려주려 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결국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대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김혜경 여사에 대한 검찰의 대처 방식은 명백히 다릅니다. 이는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치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